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방침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 출석을 하루 앞두고 특검팀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불발되고 다시 체포 기한이 7일까지라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체포영장 다시 집행한다 소식이 없거든요. 언제쯤 할까요? 오늘 내일 집행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집행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1차 때 실패한 이후에 3명이 나갔었는데 인원을 보강해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제는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는 만큼 재집행의 가능성 널려 있고요. 다만 5일, 6일, 7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의 기한을 재신청하거나 연기하는 방법을 써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과 그에 따른 소환 조사는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특검팀은 재집행에 나설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력을 쓰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좀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체포영장이라는 건 강제 수사의 일종이고 강제 수사라는 것은 이 신체의 어떤 물리력과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자를 체포할 때 일정 수준의 몸에 힘을 써서 물리력을 써서 체포를 하잖아요. 그걸 물리력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현재 구치소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다수의 인원들이 팔이나 몸을 붙잡고 이끌어내는 방식의 물리력이 동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물리력이 동원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비례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다한 물리력을 사용해서 폭행에 이르는 수준이 이르면 독직 폭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적법한 수준의 어떻게 보면 기준을 넘지 않는 그 물리력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안 좋은 선례로 남아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몸에 손을 못 대서 집행이 불발되는 일이 이제 기록에 남아서는 수사기관이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다수의 인원들을 동원을 해서 설득을 하고 안 되면 일시적으로 강한 힘을 이동해서 장소를 이전시키는 방법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손을 대지 않으면 말로만 나오세요 해서 안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력을 쓴다는 것 같은데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는 몸에 손만 대봐라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자 특검이 2017년 최순실 씨 강제 구인할 때 그때 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그때 강제 구인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당시에 최서원 씨가 여러 차례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이 출석 불응 상태가 이어지자 강제력을 동원해서 구인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구인을 했습니다. 그 장면들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끌려오면서도 그냥 끌려온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험한 말도 섞어서 나왔고 그때 양쪽에서 수사관들이 이렇게 몸을 잡아서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강제 구인의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있었을 때 특검이 실시했던 공무집행이 정당했다면 지금 특검이 똑같이 최서원 씨에 대해서 행했던 정도의 강도로 물리력을 동원했을 때 그것은 불법이거나 부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 측이 과거에 2017년 최서원 사건에서도 그 특검에서 물리력 써서 강제로 인치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 방법을 쓸 거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몸에 손을 대면 법정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윤 전 대통령직에 대해서 파면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약간 황제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피의자이신 분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강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호인들도 적절하게 끌려가거나 이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체포영장 집행보다는 조율해서 이런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동하겠다, 이미 동행하겠다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 더 타당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요. 이번에 강제 구인이 안 됐을 때 체포가 안 됐을 때 사진도 찍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교도관의 몸에 버디캐머를 달아서 그
거부하는 상황도 다 찍혔다 이런 상황 나오는데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적법합니다. 바디캠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집시법 위반 사건에서 현장에서 불법적인 어떤 체포나 시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녹화를 해서 영상을 수집하고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의 현장을 녹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사후 증거 수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있었을 때 진실을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체증 목적으로 이것을 수집하는 것이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초상권을 임의로 침해해서 이것을 대중에 공개해서 명예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보이긴 어렵고 다만 이것이 유출되지 않도록은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는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체증을 목적으로 한정된 사람이 보관하는 한도에서는 적법한 체증 절차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특검팀은 이 영장 집행이 늦어진다면 영장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집행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이 대면 조사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특검 조사에 응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이른바 속옷 저항까지 하면서 버티는 전략은 쓰는 걸까요? 일단 특검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이 부당한 수사이고 위법한 수사이고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특검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절차적인 이익보다는 혹여 내가 진술을 잘못하거나 유죄의 증거 앞에서 내가 이것을 극구 부인함으로 인해서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감이기 때문에 시간 지연 전략을 썼을 때의 불리함은 수사기관이다. 그러니까 나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읽힙니다. 예. 더군다나 본인이 소환 조사에 신속하게 응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절차는 김건희 여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속한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선에서 시간 지연 전략을 쓰겠다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반면에 특검 측에서는 이번 특검에서 소환 조사조차 불발이 되면 다른 특검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시간만 끌게 되는 피의자에게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좀 불명예를 얹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출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가 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체포저지, 공무집행 방해죄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기소됐는데 지금 체포영장에 대한 또 다른 방해 행위를 수사기관이 묵과할 수 있느냐. 이거는 네. 수사기관에 대한 어떤 도전이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무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더 강도 있게 이 체포영장을 집행해서라도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김건희 씨는 내일 이제 특검이 소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소환에 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소환은 공개 소환일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특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공개 소환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출석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은 오후 6시까지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있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조금 범죄 혐의별로 쪼개서 조금 분류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특검은 시간적 제한 때문에 가능한 많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상당 기간 조사 시간은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최초의 특검 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대선 이후에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내일 소환 조사는 거부하지 않고 그래도 임의로 출석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에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될지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로비 의혹 등 여러 의혹들을 받고 있죠. 굉장히 많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어떤 범죄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 공범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방조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공천기획과 관련해서 여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도 출석을 했었고 윤상현 전 의원도 출석을 했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입장과 진술을 듣기 위해서 질문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통일교와 관련해서도 알선 수재라든가 여러 가지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처가와 관련해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는가 절차에 관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방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김영선 전 의원도 소환이 됐고 그리고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도 구속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일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는 건데 그 소환 통보를 한참 전에 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해서 조사한 건데 그럼 시기를 이렇게 좀 한참 이후에 소환한 게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소환하려고 한 걸까요? 일단은 핵심적인 피의자이고 가장 중요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환 대상이 된 것이고 시점이 늦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거나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환 조사를 했다가 진술을 부인하는데 그 진술을 깨트릴 만한 증거가 특검 측에 없다고 한다면 피의자 측의 입장에 어떻게 보면 휘말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인적인 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고 나서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적 수사와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검사 측에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다지기 수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압수수색에 대한 분석도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의 어떤 결과도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막바지에 있어서 지금 시점이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소환도 거부하고 본인의 재판도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라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만약에 김건희 씨도 불렀는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런다면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기소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진술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예. 그 모든 근거가 났겠죠. 예. 이 피의자 신문을 했고 재차했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질문을 했으나 피의자가 묵묵부답하거나 진술 거부한다는 것도 유의미한 형사 절차에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예. 그 기록을 제시할 것이고 피의자 소환 조사라는 건 특검이 유죄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자백을 이끌어내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주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네. 방어권을 보장을 했고 그 확인할 질문들을 특검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 종결이 되면 이제 모든 증거를 취합해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를 이어나갈지 결정하기 때문에 꼭 그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확보돼야지만 기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검팀은 어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과 관련해서도 물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배경이 뭔가요? 일단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일준 회장을 비롯해서 전 대표 2명이 구속됐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서 300억대 이익을 받았다는 주가 조작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범죄의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그 허위 정보라는 것은 삼부토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거나 MOU를 작성하거나 이런 관련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호재가 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그 포럼이라든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방문한다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이 정상회의에 참석하거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모종의 이제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인식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이 당시에 이제 박 전 외교부 장관도 이 우크라이나에 순방할 때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삼부토건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 알았는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MOU가 체결된 과정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의사 표시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삼부토건 한 1,000원대의 주가가 5,000원대로 올랐거든요.
그 과정에서 모종의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자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 수사 상황 오늘 살펴봤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의 영장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